다 맞은 사람? 12번. 오호. 이거는 고3 거 치고 되게 쉬웠던 지문이었고요. 한 이 정도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이도의 지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7번부터 12번 본문 내용, 그러니까 본문 내용도 어느 정도 잘 이해가 갔고 본문 내용도 잘 읽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어느 정도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분들은 이번 9월 모평이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9월 모평에서는 그래도 꽤 독서는 3월보다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7번부터 12번은 고3 거 치고는 좀 쉬웠고요. 딱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나올 법한 지문인데 그렇다고 고등학교 1학년 거에 나와서 완전 고난이도 지문까지는 아닙니다. 완전 고난이도까지는 아니고 딱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준, 평범한 수준의 난이도였다 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부터 12번인데 문제부터 천천히 보시면 그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은 윗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지금 서술 방식, 그러니까 논지 전개 방식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글을 다 읽고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서술 방식을 알아놔야 7번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될 문제고요. 대신에 1번부터 5번 선지를 확인하랬죠. 1번부터 5번 선지를 확인하면 여기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위험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위험사항과 관련된 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글을 예상하시면 되고요. 8번은 단순 내용 일치 문제였는데 단순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장의 순서가 문장 1번부터 5번의 순서가 문장 길이에 따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는 안타깝지만 그냥 길이가 짧고 기냐에 따라서 배분됐구나.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5번을 보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위험사항과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디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뉴스, 기사, SNS,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거. 추론하는 문제는 정말 단골로 무조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9번 같은 게 2점짜리 문제지만 은근 고난이도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9번 같은 문제는 푸는 방법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 했었죠. 근데 기억의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를 해봐라 라는 건데 본문의 기억을 보시면 미디어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사항을 인식하게 핵심 요소라 말한다 하는데 그 앞에 보시면 이런 이유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이유가 쫙 나온 거야. 여기 이게 바로 9번의 이유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억이 생겨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9번 문제 풀 때 9번에 여기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찾아서 답을 체크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본문을 다 읽고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같은 문제는 A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기를 읽고 A를 읽으면 더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12번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는 읽기 전에 푸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A의 내용과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게 뭐 검색하다 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사전을 찾아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본문 보도록 할게요. 본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위 꼭 조심하시고 자
봅시다. 네, 첫 번째 문단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인데, 네, 첫 번째 문단부터 문단번호 체크하시고요.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게 되면요, 그에 대해 알아보기에 다양한 정보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현상이 불러오는 위험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라고요. 관련 정보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파악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위험 상황을 파악한다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정도가 커질수록 위험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위험인식 또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사람들끼리 막 오히려 의사소통이 많아지거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가시면,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 경험이나 주변 사람과의 의사소통만으로는 위험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처럼 위험사항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 출발은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위험상, 그래 위험상 특히 하는데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정보의 수준과 양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막 카톡하거나 SNS에서 보는 것보다는 뉴스, 기사가 주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웃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카톡이나 SNS에 얘기하는 거 역시 다 이런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미디어 연구자들은 미디어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9번 문제 보시면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유와 관련된 내용이 뭐였냐면, 정보의 수준, 양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불확실할 경우에는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사소통하는 정보의 시작 역시 다 미디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위험 상황에 관련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과 관련 있는 게 바로 9번의 4번이었죠. 사람들은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위험 상황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했고, 뭐가 중요한지, 어찌됐건 간에 다 시작은 미디어고 내용은 다 미디어에 의존하는구나 라는 내용만 알고 계셨더라면 9번의 이유를 추론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진 않았을 겁니다. 네, 1번부터 보시면 객관성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가 위험 요소에 자주 다룬다는 내용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량으로 생산한단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해요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말은 없었죠.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있는 내용은 바로 9번의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억 다음에 보시면 연구자들은 또한 미디어가 위험사항을 자주 다룸으로써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설명하며 미디어가 대중에게 위험사항에 대한 인식을 지각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주장한다라는 건데, 근데 자주 다루고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기억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과는 관련이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얘네들 때문에 기억이 있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으로 가시면 현대사회에서 위험상황과 관련된 정보가 주로 미디어를 중심으로 개인과 집단, 사회와 같은 다양한 위험정보 수용 주체들에게 전달된다.
위험 정보를 수용하는 주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반응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막 이 정보가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겁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과정 나왔기 때문에 과정에 집중하셔야 되죠. 크게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전달되는 게 1번, 그 다음에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 2번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 다음 문단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바로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정보에 전달되는 게 1번에서 전달되는 정보에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하는 정보, 그 다음에 이를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답니다. 전달되는 정보의 특성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의 특성에는 정보량, 논쟁의 정도, 그 다음에 선정적 표현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즉, 지금 앞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였죠. 특정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달될수록,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달될수록,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을수록, 그다음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정보 수용 주체들은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자,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그다음 집중적으로 막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막 전달되고 사람들끼리 논쟁이 많아질수록, 그 다음에 내용이 선정적으로 표현될수록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당연한 소리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회에서 뉴스에서 막 퍼뜨리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죠. A 들어가기 전에 우리 11번에 보기를 읽고 가기로 했으니까 11번의 보기를 보시면,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너먼은 인간은 어떤 상황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을 하기보다는, 뭐뭐보다는 나왔으면 그 뒤에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 답을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논리적 사고 과정의 근거에 합리적 추론에 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이나 사례들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카너먼은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네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가끔씩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타로나 아니면 사주팔자 같은 거. 근데 사주팔자는 뭐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사주팔자는 저는 그냥 빅데이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해가지고 그걸 빅데이터로 모았다 생각하는데, 타로는 정말 이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한다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다 타로를 보러 가는 거지. 타로를 보러 가서 이게 제일 맞는 거야.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헤어졌을 때, 혹은 짝사랑하고 있을 때 이 사람과 제가 잘 될까요? 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그거에 근거해서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답을 구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방법에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A 한번 천천히 보시면, 한편 전달된 정보에 대한 해석 및 반응 단계, 두 번째 단계죠. 단계에서는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전달하게 된다.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가치 및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고 재구성하게 된다. 이때 위험 상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은 특정 정보를 특정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인식함으로써 편향이나 왜곡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어림칙한 직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바로 거기에서 말한 휴리스틱이었죠. 그냥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추론하거나 논리적 사고 과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직감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직관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보의 해석적 오류나 편견이 발생한다. 즉,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결국 위험사항에 대한 정보의 특성이 불확실할 때는 대중이 체계적인 정보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위험사항에 대한 인식이 증폭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확산되냐면 인식이 증폭돼서 전달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 혹은 선입견, 편향, 왜곡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확산이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11번 보시면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논리적 사고 과정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수단을 하는데 체계적이지 않다 했죠. 오히려 체계적인 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인데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는 체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고요. 네, 그다음 맨 마지막 문단 확인하시면 6번째 문단이죠. 미디어는 대중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는데 가령 예시를 들어주는데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함과 동시에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해 위험성을 극복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했더니 미디어가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관련된 정보를 과잉 생산하고 유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1차적으로 위험사항과 관련된 인식과 관련이 있겠지만 위험사항에 대한 인식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답니다. 따라서 위험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구성과 표현 형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위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화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 미디어가 주는 정보들 체계적으로 살펴봐 라는 내용을 지금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딱 보시면 7번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죠. 위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요인을 설명하고 정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 8번에 답은 5번이었는데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정보와 이를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중에서 위험사항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정보는 미디어가 직접 생산한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세모 표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두 가지가 있댔어. 미디어가 직접 생산해서 전달하는 정보도 있고 사람들이 2차적으로 전달하는 정보가 있댔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인식을 심화시킨다고는 얘기는 안 했었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나오지 않아서 얘는 답이 5번이었던 거예요. 본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던 거야. 뭐가 더 위험한지 내용이 안 나왔어. 그러기 때문에 8번에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얘 보시면 얘는 빠르게 답만 보시면 답은 2번이었습니다. 주택가 도로의 방사선 위험성에 대한 논쟁에서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의 차이를 분명히 알수록 위험상에 대한 인식이 증폭된다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오히려 분명히 알수록 인식은 증폭되지 않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차이를 모르니까 더 사람들이 불확실하니까. 아까 인식이 증폭되는 건 뭐였어? 불확실성이었잖아. 근데 얘네 지금 분명히 안다는 건 뭐야? 확실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뒷말이 안 맞죠? 7번부터 12번 혹시 질문? 네, 없으시면 우리 숙제 교재 봅시다. 숙제 교재.
아예 못한 거였어? 숙제 교재는 실전 모의고사 1에 1번부터 17번이었죠. 페이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였는데 다 풀어 왔죠? 잠깐만. 프린트 플러스. 그 수문은 프런트. 준환이는. 어? 아니야 이거 저저번 주였어 임마. 방금 주셨잖아요. 뭐? 그럼 너 프린트 했어 그러면? 프린트가 이거. 그 프린트 똑같아. 그러니까 저번 주에 주신 독서 프린트는 했어요. 거기에 이게 그거예요? 그럼 안 한 거 같아. 순서. 완전. 이 단체 다 똥꼬가 달라고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 꽤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아니 풀었던 분들 대충 생각날 거 아니야. 그리고 승우랑 민준이 대충 기억날 거 아니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진짜. 그럼 혹시 잠깐 1번부터 5번 지문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냥 간단히 요약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왕 씨랑 실정 씨가 나왔는데요. 실정은 사람이 아니라 실정은 사람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이었습니다. 이형과 기대했습니다. 이기론이에요. 네?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이기론? 이기론. 이기론과 관련이 있긴 하죠. 오케이. 관련이 있긴 한데 이기론이 메인은 아니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1등급 컷이 90점대로 떨어질 수 있을 거야. 독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고요. 고3 애들도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렇다 해서 고3 애들 수준이 이게 불수능은 아니고요. 고3 애들 수준으로는 그냥 독서가 좀 어려웠다? 이 정도? 여러분들 그 불수능의 수준 되게 높습니다 정말. 불수능은 정말 욕 나오는 수준이야. 불수능은 진짜 말이 안 될 정도였는데 이거는 꽤 어려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쉬웠던 게 6번부터 11번 법지문이었어. 네, 법지문이 그나마 쉬웠고 1번부터 5번 인문에서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12번부터 17번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이해하고 푸는 건지 아니면 내 빼고 푸는 건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글쎄요 이번에 언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나온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정해준 그 얘기로 봤을 때는 12번부터 17번 절대 수능이 다시 못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그 과탐에서 그 좀 전자와 관련된 내용 조금만 아셨다면 이거 아주 쉽게 풀었을 거야. 근데 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저처럼 과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었으면 12번부터 17번을 아마 13번 정도는 건들지 않았을 13번, 17번 정도는 건드리고 나머지는 못 건드렸을 거야. 꽤 어려웠습니다. 15번이니까. 네, 15번 이게 15번이 정말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문학 파트가 쉬웠잖아.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저저번 주에 숙제였던 18번부터 34번 그 문학 파트가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국제시장 같은 극문학이 나왔고 독서가 꽤 어려웠습니다. 얘는 다 설명할 시간까지는 없을 거고요. 문제 차근차근 보면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져올까요 프린트? 날 더워서 힘들어. 답부터 그냥 불러드릴게요.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아싸 숙제 안 했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클리닉 분석지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17번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다 했으면 숙제를 뭐 승우랑 민준이처럼 했으면 뭐 다음 주에 갖고 올게요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답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그 다음에 4번에 5번, 5번에 2번. 근데 이거 답지가 있었나요? 이건 답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체크한 다음에 집에 가서 쓰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네, 그 다음에 12번에 1번, 13번에 4번, 14번에 5번, 그 다음에 15번에 5번, 16번에 1번, 17번에 5번입니다. 15번이 뭐예요? 15번이 잘못 찍었네. 저희부터 1번이랑 2번 좀 다시 불러요. 1번에 2번, 2번에 1번. 여러분들 오늘 푸는 모의고사에도 12번부터 17번 그 트랜지스터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니고 그 지금 여러분들 한 학년 선배, 고등학교 2학년, 동국고 2학년 친구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를 몇 개년 풀어야 되냐고 물어봐요. 기출 문제를 정말 뭐 10년도 거까지 풀어야 되냐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추천은 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수능 그 스타일이 매번 바뀌어졌어요. 매번 바뀌어졌기 때문에 특히 10년도 거랑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수능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게 너무 내용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3년 정도? 딱 3개년 정도가 적절합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거면. 근데 기출문제를 그냥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까지 3개년 해야 되고요. 그 3개년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5개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23년도니까 딱 17년도, 18년도죠. 17년도, 18년도까지는 푸는 게 괜찮은데 그 전 거 15년도, 16년까지 안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려. 여러분들이 했던 모의고사랑 수능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갑자기 그 여러분들 풀이 방법이 다 꼬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추천 안 드리고요. 웬만하면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번부터 17번 이 트랜지스터가 작년 고3 거였어요. 근데 올해 고3 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을 푸는 게 이게 좋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그럼 간단하게 1번부터 5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보시면 윗글에 논지 전개 방식이랍니다.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글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2번 윗글의 이해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얘는 내용일치 문제죠.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기보다는 그냥 공통적인 주제가 철학이구나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철학이고 정감, 인감, 그 다음에 선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3번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도 글을 다 읽고 푸셔야 되는 문제였었고요. 네, 4번 기역과 니은의 입장이었는데 기역은 이황, 니은은 기대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황과 기대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4번 쳐다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이 나와야만 4번 문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꽤 높았다고 생각 들었던 게 5번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안 푸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5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5번이 꽤 어렵습니다. 5번이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 B, C, D, E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문제였었고요. 이게 아마 1번과 2번 중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1번과 2번 중에 많이 헷갈렸을 텐데 답이 2번이었던 게 그나마 가장 적절하지 않았던 게 2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1번은 오히려 세모 표시였습니다. 1번은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은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5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네네. 화장실 저기 키 열면 돼요. 문 옆에 키 있거든요. 그거. 와, 화장실 때문에 건물주랑 싸웠어. 네.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저번에 승우였나? 누가 한번 그랬을 거야. 키가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키를 빼는 키가 안 빠지는 거야. 우리가 건물주 되었다 했지. 고쳐달라고.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불법이야.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왜냐면 그 성범죄 그거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 무조건 건물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되지. 그게 아마 2010년인가? 그때 바뀌었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 공용이잖아. 그게 이 법이 되기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건데 우리가 문을 고쳐달라 연락을 했어. 문 이상이 없다고 그냥 우리 보고 그걸 달래. 도어락을 달래. 도어락 갈 테니까 우리 보고 돈 내. 그것 때문에 받아왔어. 아니 우리 건물 가는데 왜 그걸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긴다는데 도어락 고장 나면 다 우리가 책임지고. 도어락은 설치해 주는데 도어락 고장 나면 다 우리 학원에서 물어주고 했어. 빨리 저기로 이전을. 해야죠 빨리. 웃기게 여기 학원 전문 철문 하나 있잖아요. 철문도 원래 도어락이 아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오면서 거의 그냥 도어락을 달았어. 건물주가 뭐란 거야. 왜 자기네들 말도 없이 도어락을 달았냐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어락이 좋다 했거든.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고 도어락이 편한 거 보더니 우리한테 그런 거야. 근데 이거 나중에 이사 갈 때 도어락 안 떼야 할 거지? 이러는 거야. 건물주 등. 그래서 와 우리가 그 말 듣고 너네 이거 도어락 떼면 여기 구멍 하나 있는데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달고 갈게요. 도어락 설치한 게 2만 원인가 3만 원이거든. 이거 건물주가 되게 부자거든. 건물주 여기 둔촌주공에 3채인가 4채야. 이 3개인가 4개를 분양받았어. 저 하나 분양받는데 10억인가 그랬을걸? 근데 3, 4만 원 여기 부자나니까. 야, 이거 불도 우리가 바꿔달라는 불 안 바꿔서 이 불 우리가 직접 다 설치한 거야. 빨리 이사를 가야 돼. 네, 보시면 1번부터 5번, 네, 이 지문이 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학이란 거는 오랜종통 예라는 규범 안에다가 인을 배치하면서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학이란 건 뭐냐면 예라는 규범에다가 인이라는 거를 합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도 뭔지 모르겠고 인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뭐 예, 규범, 뭐 규범이란 거 규칙 이런 거니까 뭐 그럼 도대체 인이 뭐야 할 수 있는데 뭐 뒤에서 설명해 주겠지라는 생각 보시면 되고요. 더 보시면 공자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강제된 행동이 아니라 인이라는 도덕적인 진정성으로부터 저절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인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저절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진정성이랍니다. 자, 저절로라는 말을 너네가 바꿔봐. 다른 말로. 스스로 또 자연스럽게 또 저절로라는 게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인 거지.
그럼 지금 여기 공자는 도덕적 진정성부터 저절로 드러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인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인을 미리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절로란 말을 너네 했던 것처럼 뭐 스스로 자연스럽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유학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정감이라 했었고요. 이 정감에 주목을 했답니다. 그다음 얘기란 책에서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등 일반 정감을 가리키는 7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을 7가지로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정 역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7정이란 거는 7가지 정감이란 거야. 근데 정감이란 거는 행동을 일으키는 거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일으키는 감정들 중에 7가지 카테고리를 정리한 게 바로 7정이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얘기라는 책입니다. 또 하나 추가한 거냐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맹자라는 사람은 선천적인 일반 정감에서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는 다른 이가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 것인 양만 느낄 수 있는 불인 인지심을, 즉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화한 게 사단이라는 건데, 사단이란 거는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성선설이지. 너네 성선설, 성악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네. 성선설, 성악설 정도는. 이게 성악설이 춘추전국시대죠? 춘추전국시대 처음 나왔던 거. 맞죠. 성악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뭐냐면 다 첫 번째 문단에서 유학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어찌됐든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하다, 성선설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가시면 주자는 이걸 뭐냐면 맹자가 얘기했던 사단이 조금 주관적이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근거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가능성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어 라고 말한 게 바로 사단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주자는 이걸 조금 더 객관화,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지 라는 식으로 조금 더 보충을 했다는 건데, 선한 정감을 사람만의 특징으로 규정했던 맹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주 전체의 보편적 이치로부터 객관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보시면 그냥 여기서 양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서 만물을 변하게 하는 이치를 리라고 했고요. 그다음 변화하는 물질의 속성을 기라고 규정을 했고, 이런 리랑 기가 합쳐져서 삼라만성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리, 그러니까 이치는 기를 통해 드러날 뿐이며 기, 변화하는 속성은 리, 이치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리랑 기만 이해하면 돼. 아, 리라는 건 변화하는 이치고 기는 변화하는 속성이구나. 이 정도만 갖고 가면 돼. 더 갖고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이에 따라 사람의 마음 역시 사람이 사람일 수 있게 하는 리, 즉 사람의 본성인 성과 그것을 마음의 활동으로 드러나는 기가 합하여 정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자는 맹자의 성선론에 근거하여 우주의 보편적 질서인 리가 사람에게 인과 의가 같은 선한 본성으로 주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단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정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내용이 어려운데, 그냥 우주적인 보편적 질서로 봤을 때 리랑 기가 있는데, 그런 리가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선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미리 말하지만 너네 철학을 절대 이해할 수는 없어. 이거는 이해하면 그냥 철학. 너네 철학을 이해하면 만약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주자가 얘기한 걸 이해하면 너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저 멀리 떠나셔야 돼. 인재. 너네는 여기 내가 감히 너네들을 학습시킬 수 없어. 당연히. 떠나야 돼.
저만 이거 이해 못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절대 이해 못해요. 이거 그냥 너 사는 말이야. 그냥 따라가면 돼. 아 이런 내용 있구나 하면 돼. 하지만 선한 정감인 사단과 일반 정감인 7정의 관계는 주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제 이황이라는 친구 나옵니다. 이황은 사단은 리라는 게 아까 이치였어. 변화하는 이치가 실현된 것이고 7정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변화하는 속성이 발현된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성은 선하기 때문에 사단의 근거가 되지만 7정 속에는 선한 정감뿐만이 아니라 사욕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7정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뭐냐면 사단과 7정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은 리와 관련이 있는 거고 7정은 기와 관련이 있어. 근데 사단은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거. 근데 7정은 비도덕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야. 왜? 7정은 왜 비도덕적인 행위와 관련될까? 여기 7정 보면은 미움, 욕심. 그래. 7정 보면 노여움, 미움, 두려움,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나쁜 감정, 사욕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가 바로 7정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황이 말한 거야. 이황이. 그러니까 이황이 말한 건 간단해. 사단과 7정이 있는데 사단은 선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고 7정은 비도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단과 7정은 분리해서 이해했고 사단은 리에, 7정은 기에 대응시킨다. 사단과 7정은 분리하여 악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대승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단도 정감이기 때문에 기의 영역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리랑 관련이 있어 했는데 기대승이 봤을 때는 아닌데 사단 역시 감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도 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7정 모두 리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한 거고요. 그래서 사단과 7정 모두 정감 이상 리와 기의 결합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황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기대승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기대승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난 기대승은 그래서 밑에서 좀 더 설명을 해줘. 좀 더 보시면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 차이는 수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이 나타났다. 이황은 기대승의 비판에 대해 사단이 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리인 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데 치중했다. 도덕 수양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공부의 대상을 성에서 사단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정함으로써 7정은 자연스럽게 제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왜? 7정은 왜 제어와 규제의 대상이 된 거야? 사욕이. 그래. 사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황이 봤을 때는 7정은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야. 즉 사단을 악함의 가능성을 지닌 7정과 대립되는 개념을 보았기 때문에 리가 기를 선택적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황은 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성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이란 게 뭐냐면 성이 사람의 본성이랬는데 이 사람의 본성은 선화됐어. 그렇다면 이황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선한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사단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성이 7정으로 안 돼도 7정으로 되지 않도록 제어랑 통제를 해두고 이 선한 사람의 본성인 성이라는 게 그대로 사단으로 되어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황이 봤을 때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경의 자세를 중시했다. 그래서 리가 그대로 정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적인 욕망이 끼어들지 못하게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하지만 기대승은 다른 얘기를 하겠죠. 기대승은 원론적인 주장학의 입장에서 능동적 성성은 기의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만약 리에서 나오는 정감과 기에서 나오는 정감을 별개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에서 나오는 정감은 사단이었죠. 기에서 나오는 정감은 7정이었고
근데 7정에 다 악한 감정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7정에 뭐도 있어. 기쁨, 사랑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7정에도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단이 좋은 감정인데 7정에도 좋은 감정이 있잖아. 근데 얘 별개로 보면 마음속에 두 종류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사단과 7정을 나누게 되면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건 뭐야? 하는 거야. 야, 사단 좋은 거 오케이 했어. 7정 나쁜 거 그래 알겠어. 근데 7정에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잖아. 그러면 사단에서에 있는 좋은 것과 7정에서 있는 좋은 거는 별개야? 말이 안 되잖아 하는 겁니다. 기대수는 지금. 그래서 사단이 성함이고 7정이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가졌다면 마음속에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수는 마음은 미와 기의 결합이라는 주자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감은 모두 성에서 나온 걸로 봤다. 따라서 성이란 것은 7정으로 먼저 발현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7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기대승은 성이 먼저 7정이 되고 7정이 사단이 되는데 얘가 기대승이 한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황이랑 기대승이 한 말이 달라. 이황은 성이 사단이 된다는데 기대승은 아니야. 성이 7정이 되고 그 7정에서 좋은 감정 등 사단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 사단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지 사단이 돼도 우린 노력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정 그 자체를 제어해서 사단이 되도록 생각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를 강조했다. 또한 마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상황보다는 경전 공부를 통해 성현들의 행동을 익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황과 기대승 차이 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처음에는 사단, 실정, 성, 인간, 이런 게 뭔지 얘기해줬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건데 왜 선하게 태어났느냐 하면서 막 연구하다가 이황이라는 사람은 성이라는 사람의 본성이 착한 사람의 본성인 성이라는 게 사단으로 된 거고 이 성이 7정으로 안 되도록 7정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했었고요. 기대승은 그게 아니다. 선한 감정, 성이라는 게 7정이 되고 이 7정이 사단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차이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간단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은 2번이었던 거고 도출된 개념들 막 뭐 성이 뭔지, 인이 뭔지, 의가 뭔지, 사단이 뭔지, 7정이 뭔지 설명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상가들의 견해 차이, 이황과 기대승의 견해 차이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2번 윗글의 이해를 적절하지 않았던 건데 답은 1번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기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감 이게 7정이었거든요. 7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얘기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 안 했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한 사람 처음은 누구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했던 사람이 누구야? 공자도 있는데 처음으로 딱 얘기하면 맹자야, 맹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다른 겁니다. 얘기에서는 그냥 인간의 감정이 이런 게 있다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얘기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다음에 3번 보기 내용 뭐냐면 이게 이퀄리브리움인데 보신 적 있나요? 이 영화? 이게 그 사람인데 그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 역할 했던 누구지? 크리스찬 베일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이 뭐냐면 이게 여기 나왔던 것은 감정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다 통제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 자체가 없어. 감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사람이 감정 없이 이렇게 막 뭐 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억압과 차별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베일이 그걸 해결하는 내용이야. 이게 이퀄리브리움이 좀 액션 영화로 더 유명한 거야. 왜냐면 그 중요 그 하이라이트 보면 크리스찬 베일이 딱 어느 문을 딱 열고 등장해. 문을 등장할 때 무슨 수류탄 같은 걸 샥 던져. 수류탄과 막 던져 떼굴떼굴 굴러가거든.
그때부터 굴러가는 총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쏴. 그냥 막 쏘는데 애들 다 죽어. 애들 다 죽고 딱 여기 앞에 도착했을 때 무릎을 꿇어. 왜 무릎 꿇냐면 여기가 아까 던진 게 탄창이었거든. 그래서 딱 그 다다다다다 하고 여기 도착했을 때 총알이 딱 떨어진 거야. 그리고 딱 다시 무릎 꿇고 장전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 되게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해요. 이 90년대인가 나왔던 거여서 그때는 막 되게 엄청 대단한 했었다는데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얘기한 건 지금 감정이 문제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문에선 감정이 문제라 했어? 감정이 문제라고 얘기해서 안 했어. 감정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지 않겠는데 3번의 그 답은 4번이었거든요. 리비리아의 통치자들은 감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린 것은 실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한다고 보는 기대성의 감정과 유사한 게 아니죠. 실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된다고 본 것은 이게 사단이 되도록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였지, 감정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실정 그 자체를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었죠, 기대승이. 오케이?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단이 되도록 실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이황 아니었나요? 기대승은 아까 선생님 설명해 준 것처럼 성이 실정이 되고 실정이 사단이 되도록 하는데. 그것도 있는데 여기 생각한 것처럼 실정 그 자체를 사단이 되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승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황은 성이 사단이 되는 건데 성이 실정이 안 되도록 라고 조심하라 했던 거고, 기대승은 성이 일단 실정은 된다 했어. 근데 실정이 사단이 되도록 해야 된다 했어. 실정이 사단이 안 되면 문제를 했었고, 실정이 사단이 되도록 내고라 얘기한 게 더 기대승이었고, 이황은 성이 사단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조금 달랐던 거. 어려운데.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4번에 답이 5번이었는데, 나에서 기쁨, 사랑뿐만 아니라 노여움, 미움, 욕심까지 이민함, 의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본 것은 마음속에 다른 두 개의 선함이 존재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타당하다고 봤죠. 모순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황을 비판한 거였고, 그래서 기대승은 성이 실정이 되고 실정이 사단이 되어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했던 거. 그 다음에 5번에 답이 2번이었던 게 B가 사람이 지닌 선함의 가능성을 본 건데, 이게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아니었죠. 선함의 가능성이란 건 뭐야? 이미 사람이 선하다라는 거야. 사람이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더 선하게 만들다는 말은 안 맞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지금 이거 되게 어렵으니까 여러분들 안 푸신 분들 이거 다시 한번 꼼꼼히 보세요. 이건 진짜 한번 풀어보는 게 진짜 좋아. 재밌다. 엄청 어려운 대신에 이거를 너네가 어느 정도 이해해서 풀면, 그래도 9월 목평 인문예술에서는 오히려 그때 그거보단 쉽다라는 생각을 좀 풀 수 있을 거야. 자, 6번부터 11번 파트 볼 텐데, 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던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10번만 보고 갈게요. 9번, 10번. 9번, 10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텐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판단 여지설이었습니다. 니은은 판단 수권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가나 지문에서 나온 거는, 가에서 나왔던 지문은 그냥 행정법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청이 행정학으로 들어가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법을 이용해서 법을 해석하고, 법을 통해서 뭐 벌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벌을 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법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바로 행정청 생각하면 되는데, 가에서 나왔던 내용은 행정법규라 해가지고 기속행위랑 재량행위가 나왔습니다. 기속행위란 건 뭐냐면 A를 했으면 무조건 B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취소를 시켜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 해서 의무를 부과한 건 기속행위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 지나가다 음주운전을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했어. 근데 음주운전했는데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보내주면 그 사람은 기속행위를 안 한 거야. 왜냐면 무조건 음주운전을 했다고 발견됐으면 그 사람은 면허를 취소시켜야 되는데 면허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오히려.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뭐 난폭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공격운전해가지고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잡았어. 그럼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나왔던 법이 나왔던 거 뭐냐면 난폭운전 할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나 정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경찰이 취소, 정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는 거 어떤 거든 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재량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가나였고요.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법을 해석해야 되잖아. 근데 법이란 게 여러분 보시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이유가 우리가 겪은 그 상황을 다 쓸 수 없단 말이야. 뭐뭐라면 뭐뭘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쓸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행정청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야. 너네가 판단해가지고 너네가 이 법에 맞다고 생각하면 너네가 그 벌을 주면 되고, 아니야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법을 줘야 돼 라고 나눠지는데, 판단 여지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행정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법원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준이가 여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근데 법으로 어떤 걸 딱 정해놓은 거야. 만약에 수업 시간에 법으로 졸면 죽여버린다 했어. 죽여버린다 했는데 이게 민준이가 지금 앞에 보는데 이러고 몸을 드는데 이게 조는 건지 아니면 리듬을 타는 건지 모르잖아. 그 판단할 수 있는 판단 여지를 주는 게 바로 판단 여지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을 흔들든 일단 조는 것 같았든 법으로 야 존다 싶으면 죽일 수 있잖아. 그럼 판단 수권설이라는 건 뭐냐면 야 무조건 결론 하나야. 졸면 죽이는 거야. 그럼 내가 바로 총각 가서 그냥 민준 빵 죽이는 거야. 민준 죽여도 아무도 뭐라 못해. 왜? 판단 수권설이기 때문에 그 법을 행하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 판단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존다, 죽인다 이거야. 근데 판단 여지설은 존다, 죽인다가 아니라 존다, 진짜 조느냐 아니면 졸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판단 여지설인데, 판단 수권설은 존다, 죽인다 중간에 판단이 없다는 거야. 이 판단은 입법, 그러니까 국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입법, 국회가 그 판단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게 판단 수권설이고요. 판단 여지설은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지금 9번에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 3번이었냐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특정한 법 개념이 적용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판단은 행정청이 아니라 입법자가 해야 되는 건데 입법자라는 건 국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법자는 판단하지 않는댔어. 판단은 무조건 행정청이 하는 거야. 근데 법, 이은, 수권설에서는 판단의 자격을 국회, 입법자가 이거를 행정청에 수권할 수 있다는 거야.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판단 수권설이든 판단 여지설이든 일단 판단을 무조건 행정청이 한다는 거야. 둘은 어찌됐건. 근데 대신에 판단 여지설은 원래부터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데, 판단 수권설이라는 건 이 판단의 자격을 국회가 행정청에 줄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6번부터 11번 질문 진짜 어려운 게 없었어요. 내용 자체도 어려운 게 없었고 정말 딱 구분할 수가 있었어. 아, 판단 여지설, 판단 수권설이 있는데 판단 여지설을 그냥 무조건 행정청이 갖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판단 수권설이라는 거는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언제 국회가 판단의 자격을 행정청한테 줄 때만 가능하다 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의 보기 보시면 53종의 1항과 59조의 1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항에서 심의를 걸쳐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영어로 말하면 should야 되나? should야 must야? should가 아니라 can으로 해야 되나? can과 must 중에 뭐야? 하여야 한다면? 얘 must지. 얘 무조건 의무야. 근데 얘는 기속행위야. 심사가 가능한. 근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무야? must야? must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 얘는 재량이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판단하고 써야 됩니다. 하여한다는 기속행위고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하신 상태에서 답 3번을 보셨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항에 심의를 거쳐 특정 의료기관 안전성에 미흡하다 판단을 내렸더라면 이러한 판단은 존중해야 하므로 사법 심사가 불가하다는데 불가하지 않다 했어. 무조건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사법 심사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어떤 것은 다 사법 심사는 가능하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왜 제가 계속 좀 쉽다는지 알 겁니다. 집에서 따로 한 번 더 보시면. 자, 1페이지 1번부터 5번 보시면 이제 이거 정말 그냥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철학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말장난하는 질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문제부터 보시면 1번에 타르스키의 관점에서 기억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기억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이 문장은 거짓이란데 이걸 타르스키 관점에서 설명했다는 거니까 얘는 타르스키가 나올 때까지는 문제 볼 필요 없겠죠. 근데 타르스키를 보시면 타르스키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도 나옵니다. 세네 번째 문장 읽고 푸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문맥상 니은의 의미로 적절한 거기 때문에 니에는 다섯 번째 문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읽고 푸시면 되고요. 3번 거짓말쟁이 진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한 대로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1번부터 보시면 크립키는 뭐라 주장하고 프리스트는 뭐라 주장하고 타르스키, 크립키, 프리스트와 달리 타르스키와 프리스트에서 각각 사람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풀면 되겠죠?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해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거는 다 읽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A의 이유로 적절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1번부터 5번이라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도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글 전체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순서는 상관이 없었고요. 대신 잡아야 되는 게 3번 문제는 실시간으로 풀고 1, 2번은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나왔을 때 풀면 된다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자,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도 참 또는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고 합니다. 진리치가 뭐냐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진리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과 거짓은 모순 관계이므로 어떤 진술이 참이라면 그 진술을 부정할 경우 진리치는 부정이 된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 중 무조건 하나만 말이 된다라는 게 지금 이 말이고요.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배중률과 하나의 진술이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는 모순율은 고전 논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논리에서 메인은 배중률과 모순율이란 거고 이 배중률이란 것은 진술은 참 혹은 거짓, 모순율이란 것은 참이면서 거짓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면 완전히 이 뒤가 더 메인이랬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 처럼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의 진술은 고전 논리에 따를 경우 진리치를 단정할 수 없다. 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만약 참이어봐. 그럼 어떻게 돼? 거짓인 거예요. 얘는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참이면서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근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해봐.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래. 그러면 저건 참인 거죠. 이게 참이란 거잖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지금 너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 개소리, 뭔 개소리라는 생각 떠올라야 돼. 내가 말했잖아. 정말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만약에 참으로 될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난 거짓이다 할 경우에도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놀이에 따를 경우에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딱 단정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대중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한다. 우선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일단 먼저 참이라고 가정을 해봤대요.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즉 L은 참이라고 가정하는 동시에 결론은 거짓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모순율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지문을 읽으면 안 돼요? 정상적인 지문이야 이건 지금. 그래서 따라서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라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이번엔 반대로 이게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이 또한 모순율을 위반한다. 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나 계속 말해서 이거 말장난이라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진술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진술이 도출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설이라고 한답니다. 거짓말의 진술에서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참이라는 데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짓말쟁이 역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거짓이다가 맞는 말이면은 근데 이 문장이 거짓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이게 철학이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예시가 있어요. 지금 예시 들어준 게 이건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예? 뭐 약간 다른 일상적인 예시가 없어요. 찾기 쉽지 않은데. 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딱 적절한 예시를 들어줬는데. 정말 딱 적절한 예시가 이거 같은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한번 좀 더 봐보자. 좀 더. 세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문종 구조가 사용된 것을 자기 지시성 있는 진술이라고 한답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지시성은 없대. 하지만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란 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어떤 언어로 이루어지는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시성이 있답니다. 이건 이해했어? 자기 지시성이라는 게? 자기 지시는 나를 가리킨다는 거야. 근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나를 가리키는 거 없잖아. 근데 이 문장은 한국어 문장이라는 거는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타르스키 나왔네. 타르스키 나오면 1번과 관련이 있으니까 타르스키 꼼꼼히 읽어야죠.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 사용된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고 본 거래. 그러니까 타르스키는 왜 이 거짓말쟁이 진술 혹은 거짓말쟁이 역설이 왜 생기냐 했더니 바로 이 자기 지시성 때문에 생긴다고 한 겁니다. 좀 더 보시면 그는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을 고수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논리를 얘는 따른다는 거야. 따르는 관점에서 거짓말쟁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위계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세 번째 문장은 어려운 게 없었지. 자기 지시성 얘기 나오던 거고. 자, 이제 네 번째 문장 가시면 언어 위계론에서 이 문장이 있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 말하는 진술의 대상이 대상 언어래. 반면에 이 문장이 있다에 거짓이다가 덧붙여진 L은 메타 언어라고 한답니다.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에 대해 참 또는 거짓을 말하는 진술로 대상 언어에 참이다 또는 거짓이다는 진리 순어를 덧붙여서 앉는 거래. 자, 옆에 그럼 우리 구조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이 문장이 있다야. 이 문장이 있다는 대상 언어에. 근데 여기다가 거짓이다 혹은 참이다는 진리 순어를 붙이게 되는 순간 이 문장은
이 문장이 거짓이다 혹은 참이다가 되는데 얘는 메타 언어래. 이해했어? 자, 이 문장이 있다는 대상 언어인데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진리 수어가 붙으면 이 문장이 거짓이다, 이 문장이 참이다가 되는데 참과 거짓을 따르는 문장은 메타 언어래. 여기까지 쉽지? 네. 그래서 이때 메타 언어는 대상 언어보다 위계가 더 높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돼. 그래서 얘가 위계가 더 높다는 거야. 만약 메타 언어 뒤에 진리 순어를 하나 더 붙이면 새로운 진술을 내는데 기존의 진술은 대상 언어가 되고 새로운 진술이 메타 언어가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장이 거짓이다, 이 문장이 참이다라는 게 메타 언어가 됐어. 근데 여기다가 또 거짓이다 혹은 참이다라는 진리 수어를 붙이면 이 문장이 거짓이다는 거짓이다 혹은 참이다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요 녀석이 대상 언어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메타가 된다는 거야. 재밌지? 재밌는데요, 이거?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전제로 삼아 그는 메타언어에 포함된 진리 순어는 자기보다 낮은 위계의 언어인 언어만을 언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1차원, 2차원, 3차원 생각하면 돼. 1차원에 있는 사람이 2차원을 볼 수 있어? 못 보지. 2차원이어야만 1차원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똑같이 2차원인 사람들이 3차원 볼 수 있어? 안 되잖아. 3차원인 사람들이 2차원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위계가 더 높은 애들만 밑에 언어를 더 언급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그 결과 자신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 진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역설은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참이냐 거짓을 아예 따질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타르스키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타르스키와 관련된 1번 문제. 기억은 진리 순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지. 왜냐면 진리 순어가 뭐였어? 거짓이다 참이다 했잖아. 근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참이다가 있기 때문에 얘 틀렸지. 2번. 기억은 이 문장이 있다고 위계 질서가 낮아? 높죠. 오히려 높지. 3번. 기억 뒤에 거짓이다를 붙이면 기억은 대상언어에 속하지 않게 된다. 기억이 대상어가. 그치, 기억이 대상언어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틀린 거야. 4번. 거짓이다가 이 문장이 있다는 언급한 걸 본다면 기억에 나타날 역설은 해소될 것이다. 얘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러면 5번. 기억 뒤에 참이다를 덧붙여 새로운 진술을 만들면 기억에 포함된 거짓사는 새로 만들어진 진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없죠. 없지. 왜냐면 말했지 않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은 거짓이다인데 이 문장은 참이다가 됐어. 그럼 이 참이다가 뒤에는 거짓이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거짓이다가 뒤에 있는 참이다를 언급할 수는 없잖아. 그러기 위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 4번입니다. 4번 이해를 좀 해야겠는데. 4번이 이게 뭐냐면 이 문장 거짓이다가 이 문장을 언급한 걸 봤다면 기억에 나타나는 역설을 해소해야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보다 낮은 위계인 언어만 언급할 수 있다 했어. 진리 순어는. 네. 그러니까 거짓이다는 이 문장인 것을 언급할 수 있지. 그렇네요. 그렇지? 언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빠졌어. 그 내용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언급할 수 없으니까 언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이 결과를 빼버렸어. 그냥 이 과정을 빼버리고 그냥 야 낮은 위계 질서만 말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역설 아예 안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었던 거야. 얘는 4번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목표 치고 넘어갔던 게 1, 2, 3, 5는 완전히 틀렸잖아. 답은 무조건 4번인 거예요. 얘는 이렇게 풀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를 너네가 지금 여기서 이해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럼 너네 여기를 떠나야 돼. 진짜 철학 너무 어렵다. 아까 그 과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3번 봐봐. 타르스키와 관련된 거 찾아보자. 3번. 타르스키는 거짓말의 진술이 여기면서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라고 봤어? 타르스키는 안 된댔어, 얘는.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 자체가 안 된다 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얘 틀렸지. 5번. 타르스키는 거짓말쟁이 진술에는 자기 지휘성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봤어? 아니지. 자기 지휘성이 있기 때문에 역설이 생겼다 했기 때문에 타르스키는 틀렸어. 그러니까 3번과 5번을 지울 수 있겠죠. 크리키만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째 문단. 타르스키가 언어 위계론을 제시하자 일부 학자들은 고전 논리의 어떤 또 다른 규칙이 추가된 것을 지적했대. 뭐가 추가됐어? 타르스키가 얘기한 것 중에 고전 논리에서는 뭐였냐면 대중율과 모순율이라는 규칙이 있었거든. 근데 타르스키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어. 뭘 추가했어? 무슨 개념이 추가됐어? 고전 논리보다? 얘들 여기를 보면 안 돼. 본문을 봐야지. 타르스키가 거짓말쟁이 역설, 거짓말쟁이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추가했어? 자기 지성. 자기 지성 또 메타원. 메타노 또 여기 진리수로. 또 진리수는 또 대상원. 대상언어. 그렇지. 이 네 가지로 추가된 거지. 네. 3번의 답 2번. 메타언어랑 대상언어로 구분한 거. 이게 추가된 거잖아 지금. 떨리는 떨려. 1번. 참과 거짓이 모순관계라는 건 이건 모순율이었는데 모순율은 원래 고전 논리에 있었잖아. 네. 그 다음에 타르스키가 진술의 진리치가 2개보다 많을 수 있다 얘기했어? 이런 얘기 자체가 없었어. 네. 4번. 거짓이다라는 의미의 위계가 참이다보다 높다고 했어? 아니요. 이건 없다 했어. 진리치가 참인 진술의 개수가 거짓인 진술 개수보다 더 많다 해서 개수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역시. 자, 네, 그래서 이 때문에 고전 논리의 가정 안에서 역설이 해소된 것을 보기 어렵다는 이론의 한계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 어떤 학자들은 자기 지시성이 역설의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답니다. 이게 무슨 문장이냐 했더니 이 문장은 참이다는 자기 지시성이 있지만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너네가 생각해봐. 이 문장은 참이다는 왜 역설이 안 생겨? 참이. 그냥 참이니까. 이 문장은 참이다를 참이라고 판정해봐. 그럼 뭐야? 그냥 참이지. 근데 이 문장은 참이다를 거짓으로 판명해봐. 거짓이. 거짓이. 그러니까 얘는 역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반갑다 얘들아. 드디어 이해를 한 것 같아 너네가. 역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자기 지시성 있잖아. 이 문장이라고. 네. 자기 지시성 있는데 역설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근데 타르스키 뭐랬어? 역설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자기 지시성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참이라면 참인 거고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또는 두 진술로 구성된 뒤 문장은 거짓이고 앞 문장은 참이다 같은 경우 두 진술에는 자기 지시성이 없는데 역설이 발생한다. 왜? 이 문장이 역설이 있대. 뒤 문장은 거짓이고 앞 문장은 참이래. 왜 와?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지금 이 뒷문장은 참이라 했어. 근데 뭐라 했냐면 뒷문장이 거짓이야. 그럼 얘가 거짓이야. 다시. 자, 뒤 문장은 거짓이래. 그럼 얘가 거짓이란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앞 문장은 참이래. 그럼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란 거지. 그럼 앞 문장이 참이란 거야, 거짓이란 거야? 거짓이란 거지. 저 뒷문장이 거짓인데. 자, 천천히. 이거 뒷문장, A문장, 아니 뒷문장에 뒷문장은 거짓이고 앞 문장은 참이래.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래,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이게.
아니 근데 그냥 거짓인 게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인 게 거짓이면 참이고. 화는 내지 말고. 아니 내가 쓴 그게 아니잖아. 거짓. 아니 이거 설명하는 입장이지. 민준이 심함? 나는 뭐 화는 내지 마. 거짓인 게 너 여기서 감정 들어가면 나랑 되게 사이 어색해진다. 거짓인 게 거짓인 게 참이에요. 거짓인 게 참이고 그냥 거짓이고 거짓인 게 거짓이면 싫어?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생긴단 거야. 말이 안 된단 거야. 그러니까 앞에 진술을 참이라고 하면 뒤에 진술은 안 거짓된다. 근데 얘 지금 뒷문장은 거짓이고 앞문장 참이다에 자기 지시성 있어? 아니 없죠. 자기 지시성 없는데도 역설이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모순위를 위반하게 된다 해가지고 얘도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얘는 자기 지시성 없는데 역설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시성 때문에 역설이 생긴다는 건 틀렸다는 거야. 오케이? 맨 마지막 문단이야. 지금 웃긴 게 맨 마지막 문단에서 답을 다 해결할 수 있었어. 20세기 후반에 진술의 진리치에 대한 고전 논리의 가정이 포기하는 관점이래. 거짓말의 진술을 이해하는 시도가 있었대. 크리피는 고전 논리의 가정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고전 논리를 안 따라간 거야. 크리피는 참도 아니고 거짓이 아닌 진리치를 가진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 했대. 그 다음에 거짓말 진술이 바로 그런 거고,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이 진술 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대. 둘이 같이 둘이 거의 같은 말이야. 크리피랑 프리스트는 참도 아니고 거짓이 아닌 진술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버린 거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몰라 씨발 하고 해버린 거야. 크리피는 그냥 아 씨발 이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잖아. 오케이 해버린 거고, 프리스트는 야 이거 참인 무슨 거짓이야 하고 인정해 버린 거야. 왜 저러냐. 너무 이해하기가 참하기 너무 싫어. 자 그럼 3번 봐봐. 재밌는 말. 자 1번 크리피는 배중률에 부합하는 사례로 거짓말의 쟁의 진술이 있다고 했대. 얘 틀렸건 뭐가 틀렸어? 그 고전 논리에 그걸 안 따라. 그치. 근데 배중률이란 게 뭐야? 고전 논리였잖아. 무슨 근데 얘 부합하면 안 되지. 네. 2번 프리스트는 모순율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진술을 설명했대. 아니죠. 이건 맞습니다. 모순율이 뭐야? 고전 논리 아니야. 고전 논리. 그러니까 고전 논리 반드시 적용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포기했다는 입장이잖아. 이게 뭐냐. 4번 크리피는 프리스트와 달리 고전 논리를 지지하는 관점이었어?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간단했어. 너무 말장난이 심하다. 진짜 너무 심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5번이었거든? 한번 이거 왜 5번이 적절한지 아닌지 너네 한번 찾아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윤석열고 불러면 못할 것 같은데. 누구야? 윤석열 그래도 좋은 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선대 나오지 않아? 구소했잖아. 나 지금 대통령실을 얘기한 거야. 자기 지지성이 있는데 역설이에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지지성이 저것도 그럴 수 있죠. 역설이 아니야. 5번이 왜 적절한지 아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역설이 아닌데 역설이 아니죠. 역설이 아니고 아니 너네 어려울까 봐 그래서 답을 알려줬잖아. 5번이 틀렸어. 그러니까 5번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면 돼. 그것마저 빡세다니까. 5번이 틀린 이유, 나머지 4개가 맞았어. 그러니까 진리수로를 포함하면은 이게 진리수로에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진리수로에 이게 거짓이란 게 들어갔는데 아니야, 민규 또 붙으면 진짜 너무 신나서. 자, 간단하게 보자. C 봐봐. 자기 지지성이 있는 역설이 아닌 문장이 국문에서 뭐라 했어? 그 앞문장은 그거 C는 자기 지시성이 있는데 네. 역설이 아니래. 이거 예시가 뭐였어? 본문에 들어. 이 문장은 참이다. 그래, 이 문장은 참이다야. 참이 진리수로잖아. 그래, 그러니까 참이다가 진리수로잖아. 포함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래. 안 된다고 잘렸어. 저를 가려놨어요. 민준이 너무 야, 가리다야. 내가 너네한테 야 이러고 이거 풀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한테 주고 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야, 씨,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어? 심지어 안 폈어! 아니 뽑는 거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거 어려울까봐 4번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만 찾으라 했더니 그리고 이게 책이 이렇게 됐어. 이런 거에 됐잖아요. 야, 잠깐만. 앉는다니 여기 잘리지도 않고 여기에 써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러고 근데 포함한다. 그래 한번. 자, 마지막 5번. 아니 D는 뭐예요? 어? D. 자기 지성이 없는데 역설이 아닌 거? 뭘까? 그러게요? 얘는 없는 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네요. 자기 지시성은 없는데. 자기 지성 없고 역설 아닌 거. 서울이 아닐 수도 있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게 뭐예요? 자, 5번. 너네 5번이 더 어려운데. 고등학생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 거짓말만 한다고 얘기했대. 근데 이 진술은 거짓말쟁이 역설로 많이 알려져 있대. 그러나 이 문장은 거짓이라와 달리 갑돌이의 진술은 역설로 볼 수가 없대. 왜냐 했더니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하는 참이라고 가정하면 갑돌이는 모든 고등학생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에 된대. 갑자기 이거 어떤 새끼야 그거냐? 개쩐다 진짜. 그러니까 얘 역설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무조건 거짓이란 거야. 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거짓이라고 해보자. 이때 주의할 것은 모든 A는 B다에 대한 거짓의 진술은 어떤 A는 B가 아니다지. 네. 그렇지. 모든 A는 B다라는 진술이 얘가 거짓으로 판명되려면 와. B가 아닌 A를 딱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명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A는 B가 아니다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T1에 대한 거짓의 진술은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만 한다가 참이면 T1은 역설이 되는데 하지만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을 볼 수 없대. 왜냐 했더니 답은 4번이야. 진짜 너무 어렵다. 왜? 이것도 찾아봐. 왜? 이거 만든 사람도 이해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겠지. 이해했으면 그래도 대학교 교수들이시니까. 어떤 대학 한국의 대학 교수요? 네네. 네, 한국. 근데 너네가 쓰는 게 자기 전공을 쓴 거야. 철학과 교수님들이 쓴 거야.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문제가. 자, 4번이 왜 적절할까? 그러니까 왜 모든 학생은 거짓말만 한다가 역설이 될 수 없는지. 네. 예. 왜냐면 문제가 뭐냐면 A의 이유를 찾으래. 근데 A가 모든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는 역설로 볼 수가 없대. 왜냐 했더니 어떤 고등학생의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왜? 그냥 말 그대로 맞죠? 예? 예? 자, 갑돌이가 모든 고등학생이 거짓말만 한다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만약 거짓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떤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가 참이 되는 거지. 예. 그치? 여기까지 따라왔지? 네. 어떤 고등학생은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다는 거야? 네. 그치? 갑돌이가 어떤 고등학생은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갑돌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갑돌이가 참말을 했다는 거야? 거짓말.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T2가 구라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에 진짜. 그래서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역설을 볼 수 없다라고 한 거야. 너가 방금 말한 거야. 아니 단정할 수 없으면 역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T2가 맞는 말이면은 T1이 완전 거짓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역설이란 게 예. 참과 거짓을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T2가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제가 했던 역설이 그 역설의 뜻이 아니네요.
이거 지금 역설을 지금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역설을 참과 거짓이 같이 있는 거였잖아. 역설이 그거 아니에요? 소리 없는 나와서. 그치. 그러니까 그게 참과,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문학의 개념이고요. 집중만 참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역설은 진짜 그 말이 안 되는 그거 알고 있는데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이 한다가 그냥 프린스터 할 거예요. 그래도 쉬울 수도 있겠다. 참말을 한다가 거짓이. 트린스터 왜 안 했지? 트린스터 할 거 차라리. 하지만 이걸 아니 이게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1번부터 5번 있었거든? 예. 너네 본문 내용 그렇게 너네 솔직히 말해서 본문 내용 100% 이해 안 하? 100%는 너네 기껏해 20% 이해했을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것도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맞췄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저희 1번부터 4번까지 맞췄어요? 응. 쌤이 다 봐 열심히. 그렇긴 한데 그리고 너네가 다 따라왔잖아. 근데 5번 아빠 보고 집에서 풀어보라 해요. 아버님께서 철학 쪽 하셔? 아니 아빠 그 대학교 교수였어. 오! 쉣. 근데 넌 넌 왜 그래?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야. 나도 이거야. 너 왜 그래? 넌 왜 그래? 그래 야 너는 왜 너는 너 아버님 블루플렉스 학원 언제 우리 아빠 교수 그만뒀어. 너는 왜 저희 아빠 수학 학원이거든요. 저희 아까 대학교 송시대 법학과 나오셨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 나 왜 그러지? 너 왜 그러냐 진짜. 나 왜 그러지? 거기는 국어도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잘하잖아. 어? 난 아무 말도 안 할게. 네. 1번 봐봐. 1번도 1, 2 너네 1, 2, 3, 5가 적절하지 않던 거 바로바로 찾았잖아. 네. 그치? 2번도 얘가 네, 이렇게 되는 거 진짜. 찾았고 3번도 얘도 바로 찾았잖아. 네. 근데 4번도 예시 이렇게 예시성 찾아가 바로 찾았잖아.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은 다 풀 수 있었다니까? 5번은 이렇게 지금 찍는 걸로. 주고도 그치 5번은 너네 수준에서 그냥 찍는 걸 추천해. 진짜 아빠한테. 아니 너 1번 1번 풀어봐. 이건 진짜 안 된다. 저 보기 1번. 아니 보기 5번에 보기 1번. 그냥 너 지금 너 치고 보면 되는 거네. 아니 이렇게 보고 싶대. 아니 그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얘는 왜 안 되냐고. T1과 T2의 고등학생 갑돌이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역설이 돼버리지. 아니 지금 민준아 이게 이 지금 열망하고 싶어. 민준아 다시 우리 천천히 따라가면 지금 여기서 이거는 답을 줬어. 뭐라 줬냐면 이건 역설이 아니라고 줬어. 확실히 아니야. 역설이 아니라고 줬는데 그 이유를 찾아라는 거야. 그 이유를 진짜. 그러니까 지금 민준이 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역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민준아 너가 지금 나한테 하는 질문은 그거야. 얘가 왜 역설인지 역설이 아닌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역설이 아니래. 답을 줬어. 그래서 왜 역설이 아닌지만 답을 찾으면 되는데 만약 민준이 너 말대로 답이 1번이잖아. 고등학생 갑돌이가 포함되면 얘는 역설이 돼버리지. 갑돌이가 포함이 되면 역설이네. 그치? 왜냐면 고등학생은 거짓말만 한다는 건데 그러면 갑돌이가 이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 거짓이라도 그럼 얘 거짓이라 해버리면 그럼 갑돌이가 하는 말은 또 참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역설이 돼버리지. 4번이 왜 맞는지가 이해가 안 돼. 아니 또 이제 4번이야?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 하면 갑돌이가 포함되면 갑돌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그렇죠. 갑돌이가 포함이 되면 아니 갑돌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갑돌이가 거짓말 한다는 거지. 배고파. 아니 뭐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다. 거기에 거기에 갑돌이가 들어가면 갑돌이는 뭘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고등학생이 참말을 한다 할 때 만약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가 들어가 네. 그럼 갑돌이가 참을 얘기한 거잖아. 아니 모르죠. 어떤 고등학생인데 어떤 애 갑돌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참말을 한다고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니 얘기한 게 2만 명 중에 한 명만 참말해도 저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갑돌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뭘 할 수 없는데 어떤 고등학생은 참말을 한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고등학생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참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참말을 한다 반대말이 거짓말을 한다잖아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참말을 한다. 그럼 모든 고등학생이 참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갑돌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의욕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고등학생 참말을 한다는 거는 이 어떤 애는 거짓말 안 한다는 거잖아. 그 거짓말 안 한다는 애가 갑돌이라는 거야. 아니 이게 고등학생이라는 이 집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의 수학으로 이해하려면 이건 아니 어제 동공수한테 명제를 배웠거든. 그게 지금 너무 딱 맞거든. 이건 잠깐 너의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고등학생의 갑돌이가 포함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등학생의 갑돌이라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생 이퀄 갑돌이 이퀄 참말이라는 거예요. 갑돌이가 참말. 갑돌이가 참말한다는 거지. 갑돌이가 참말을 하면 역설이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역설이 아니라고. 역설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그랬어. 그럼 어떤 고등학생이 갑돌이가 들어오면 역설이네 했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역설이 아니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한 걸 포기하나. 갑돌이가 포함이 되면 안 되지.